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 소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안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집중 조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유럽의 방위 연합 체계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외교 무대가 우리 방산 부문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요, 말씀해주신 이 방산 협력이 핵심 의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언론들이 이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유로뉴스 같은 경우에는 K-팝부터 K2 전차까지 한국이 유럽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무기는 급속히 재무장 중인 유럽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이 미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동유럽과 북유럽의 이 주요 무기 공급자로 부상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토의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기도 한데요. 가장 주목해볼 만한 발언은 EU의 이 방위 담당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방위연합 참여 자체가요, 이론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영국이나 노르웨이 또는 캐나다나 튀르키예 쪽에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럽 방위연합에 대한 구상은 다음 달 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유럽 안보 보장이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의 전략적 위상들이 유럽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 현지에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좀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조달에 대한 규제가 더 구체화되기 전인 지금이 바로 한국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 요인들이 다가오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비용이 우리 돈으로 879조 원 정도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사실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베를린 항공우주전시회에서 우주와 방산 분야에 우리 돈으로 약 61조 5,7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나 감시 쪽 그리고 지휘통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대체하는 데 최소 2천억 유로와 그리고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현재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K 방산의 핵심 기회는 바로 이런 공백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전 최소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럽연합의 역내 조달 강제 규정인 세이프와 EDIP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점해야 되는 구조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K9과 K2 2차 계약 이행과 그리고 루마니아 신규 장갑차 논의 등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EU의 5천억 유로 방산 자립 재원이 K 방산에는 역대급 최대 수주 창구가 될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창구가 열리고 있는 만큼 실제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방산 빅4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좋기는 해 보여도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을 본다면 살짝은 좀 아쉽습니다.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K방산 빅4에 대해서요,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이 1조 4,94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봤을 때는 16.3%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별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 7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05억 원으로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빅4의 합산 이익의 67%를 넘어서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나 호주 그리고 이집트의 K9 자주포 인도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LIG DNA 같은 경우에는 1,051억 원으로 35%대,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1,092억 원으로 28%,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4.7%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3%, 그리고 카이도 27%, 현대 로템도 25% 하락을 기록한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인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MLCC 쪽으로 수급이 쏠린 탓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주가 소외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강화 흐름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고도 보기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역대급 실적과 그리고 주가 저점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 만큼의 이 K방사는 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저점 매수 타이밍들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관련해서 군사 작전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어제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간밤의 분위기가 다시 완화 기조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은 또 어떨지 변동성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중동 정세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하반기에 대한 실적과 수출 확대 여부에 주목해라라고 좀 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